원래 우리 사과는 지금까지 다른 맥은 크게 우려 없는데 사과 때깔이 말이 아닙니다. 동록이 심한 것은 사과인지 배인지 혼돈이 될 정도입니다. 사과 가온을 하시는 분이야 동록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만 경험이 적은 분을 위해 잠깐 얘기한다면 앞으로 영상에 보이는 사과처럼 굴이나 노새 색깔의 녹이 거칠게 껴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삽이라고도 말하는데 매끄러운 원래의 사과 표면에 거친 것이 묻어있어 영 때깔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이거나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하는 분은 소비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꺼리지만 우리 같은 텃밭농은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래 가지고는 사과 수확 즐거움이 반감되죠. 하긴 사과나무 심고 처음에는 열리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다음 병충해에 신경 쓰느라 동록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텃밭 사과 동록 조금만 유의하면 그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록이 왜 생길까? 그 까닭은 제 경험과 함께 얘기하면 현장감 있게 들리실 겁니다. 어린애처럼 고운 피부에 생채기가 잘 나고 또 표시가 나는 것처럼 과일도 어린 유과기에 약품 같은 것이 묻으면 데미지를 입기 쉽습니다. 꽃이 진 다음 수정 결실 될 때일수록 데미지가 크고 나중 과일이 커지고 껍질이 두꺼워지는 다시 말해 큐티클층이 생기고 두꺼워질수록 그 데미지는 작아지겠죠. 묻는 약품에 따라서도 데미지는 다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약품이란 사과에 실은 농약이나 비료 등 영양제를 말합니다. 농약이든 비료이든 구리 성분이 들어간 것이 다른 것보다 데미지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외 유제품 농약도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동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제품 농약이란 액체된 농약으로 우유처럼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에 타도 우유처럼 뿌옇게 되죠. 이외의 원인으로는 사과꽃이 틱 떨어지고 수정 결실 될 때나 어린 육아기 시에 저온이 계속되어도 여린 피부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저온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육아기 때는 비료 연면 시비든 농약 살포이든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같은 사과라도 동록의 피해 정도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많더군요. 지금 살펴보는 품종은 아리수란 품종인데 이 품종은 9월 중순 이후로 홍로담을 일찍 수확하며 조기 수확에 비해 당도가 높고 착색이 잘 되고 탄저병에 강하다고 하네요. 우리 가온에 있는 사과 중에서 제일 심합니다. 이 사과는 동록이 워낙 심해 어떤 가온은 봉지를 싸는 경우도 있더군요. 우리도 내년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감홍 사과를 살펴볼까요? 이 감홍은 대가종이며 빛깔도 잘 들며 당도도 높고 특이의 사미와 향도 좋다 해서 사다 심은 건데 동록에는 맥을 추지 못하네요. 우리 가온에는 없지만 양강, 홍옥, 스가루, 골덴 드리셔스 같은 품종도 동록이 잘 생긴다고 하네요. 그 외의 품종에도 정도의 차이지 동록이 안 오는 건 아니더군요. 이 품종은 홍로인데 조생종이니만큼 벌써 이만큼 굵었는데 빛깔도 나고 있지만 동록 때문에 꾀지지합니다. 이건 올봄에 1년생 묘목을 심은 것인데 꽃눈이 몇 개 보여 그대로 두어본 것입니다. 후지 변이종인 후브락스는 품종인데 빛깔이 잘 난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위는 멀쩡하지만 하단을 들춰보면 동력이 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록은 햇빛에 의해서 생기기보다 약품에 의해서 생긴다는 반증이 됩니다. 미합이란 품종을 볼까요? 미합이도 후지 변이종으로 착색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과중도 좋고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성도 괜찮다고 하여 구해 심은 건데 후브락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변이종이 아닌 원후지 품종은 어떨까? 여기에도 동록이 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아리수나 감홍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동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노란색인 시나노 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대과이고 또 향이 좋다고 심은 건데 이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편입니다. 손바닥 농장 사과 심고 동록이 원래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미리 예방을 했겠죠. 뭐든지 직접 겪어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동록 피해를 입어도 배운 건 있네요. 어떤 품종을 동록에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건 잘 배운 셈입니다.
이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동로구 원인. 앞에서 얘기는 일반적인 원인이고 우리 밭에 왜 생겼나 올 봄부터 재배력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보이네요. 먼저 사과꽃 피고 결실된 후 바로 갈반병 포자 피산을 막기 위한 살균제를 방지했습니다. 그때 친 약 구리 성분이 든 약으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유과기 중 열이디 열인 열매에 치니 아마 동록이 잘 왔는 아리수와 가몽은 그때 왔지 싶습니다. 나머지 품종들도 동록이 온 건 바로 석회보르덱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석회보르덱은 황산구리와 석회를 혼합한 건데 바로 구리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치면 그래도 덜 할 건데 애용한 까닭은 작년에 갈반병 왔을 때 이 보르덱으로 고쳤습니다. 원래 보르덱 다른 것에도 효과 있지만 갈반병에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온갖 살균제 치다 이놈을 치니 뚝 그쳐서 자연이 원래는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칠 때는 신나게 쳤는데 동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 과일이 달렸을 때는 자두, 복숭아 등 핵과일은 아예 이거 치지 말고 아연 보르덱을 친다고 하더군요. 사과는 이런 과일보다는 과피가 두꺼워 유과기를 피하고 한두 번 정도 치면 괜찮다고 합니다. 많이 쳐도 2번 이상은 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도 황산거리 성분이 적게 들어간 것을 쳐야 한다는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작년갈 월동전 방지하고 남았던 거 그대로 쳤더니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쳤으니 동록 견뎌내는 놈 한 놈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록이 든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든 건 할 수 없고 내년은 들지 않도록 해야죠. 사실 방지 대책은 원인에서 출발하니 원인만 단단히 알고 대처하면 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죠. 유과기 때 살충제이든 살균제든 치지 않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죠. 이때는 월동하던 각종 병균이 깨어나서 포자를 발산시킬 때이니 유과기 다 끝나도록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솜털이 박힌 유과기에 꼭 농약을 살포하려면 왁스청을 만들어 놓고 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비대제를 살포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바닥 농약은 사과 전문 가온도 아니고 팔아먹을 것도 없어 그쪽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년은 꽃필 무렵에는 포자 비산 방제를 미리 하고 원래 비대제는 중심화 만개하면 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실되면 그때부터 몇 해 바로 칠 예정입니다. 비대제가 해로운가? 그건 아닙니다. 비대제 성분인 성장 호르몬은 식물 자체에도 있습니다. 좀 더 충분하게 투입하는 거죠. 예방 목적으로도 농약을 안 칠 수 없고 진딧물 응애 등 해충 안 논리 없으니 그때는 확산한 정착제보다는 가급적인 고착성 전적제를 넣어 칠 예정입니다. 고착제는 파르핀과 같은 성분이니 과일 표면에 왁스층을 만들어줍니다. 동록 방지에 보탬이 되겠죠. 한번 생긴 갈반병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갈반병 예방 및 방제로 석회보르덱 치기는 해야겠지만 그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가급적 원래처럼 애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월동전 방제하던 보르덱은 아무렇게나 구해서 막 쳤는데 앞으로 과일이 달려서 칠 때는 황산구리 비율이 적은 것을 구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가면서 사과 재배할 필요 있을까? 그냥 사먹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봄 되면 사과 열려 가을 되면 따먹는다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니 수확할 때가 즐겁고 수확한 수확물 소중합니다.